좋아요, 구독! 제가 일단은 물론 목요일에 나오시는 우리 해양 전문가님이 굉장히 슈퍼스타시지만 제가 일단은 목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해석을 조금 해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가 재밌냐면요, 여러분. GDP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GDP는 뭡니까? 한 나라의 국가 경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대표적인 지표예요. 물론 이제 예전에는 뭐 GNP라든가 뭐 요즘에는 GDI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GDP가 한 나라의 국가 경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근데 이 GDP가요, 여러분들 지표로서 매달 발표가 됩니다. 매달 발표가 되는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느냐? 분기 GDP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분기 GDP. 자, 분기는 우리가 어떻게 나누죠? 1, 2, 3, 그렇죠? 4, 5, 6, 7, 8, 9, 10, 11, 12로 일단은 나눕니다. 물론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계연도에 맞추면 요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 것도 미국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1, 2, 3에 발표가 되는 게 뭡니까? 4월. 4, 5, 6에 발표가 되는 게 뭐예요? 7월. 7, 8, 9에 발표가 되는 게 10월. 10, 11, 12에 발표가 되는 게 1월이에요. 자, 4, 7, 11. 이게 제일 중요한 분기 GDP입니다, 여러분. GDP 중에 가장 중요한 게 4, 7, 11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GDP고, 자, GDP는 뭐냐면요. 쉽게 제가 그냥 앞뒤 다 자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매출이요? 한 나라, 한 국가의 그냥 매출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모든 자원을 다 투입을 했을 때 우리가 산출하는 것이 잠재 GDP. 그리고 실제로 가용한 것들이 투입이 돼서 산출되는 매출이 오늘 발표된 GDP라고 일단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GDP는 굉장히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닌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6%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측은 2.5에서 3.4까지 나왔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1.6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이 줄어들고 민간, 가게죠? 가게 입장에서는 소비가 줄어든 겁니다. 소비가 줄어든 거예요. 아까 앵커님께서 기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과 소비가 다 줄어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DP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GDP가 지금 떨어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산과 소비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아이러니하죠. 왜 아이러니합니까? 자, 미국은 지금 노동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경기 침체 없이 리바운딩, 그러니까 리커버리죠.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뭐 희망, 그런 희망을 안고 지금 페드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 GDP가 하락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GDP가 하락을 했다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경기 침체란 얘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GDP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3대 지표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3대 지표라고 부르는 게 첫 번째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비농지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게 세 번째가 GDP예요. 분기 GDP.
이 3대 지표 중에 지금 비농하고 실업률 그리고 오늘 발표된 사실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노동시장은 아직 견고하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아직은. 자, 근데 노동시장이 견고한데 그 모든 결과치가 뭐예요? GDP가 낮아졌다. 회복이 안 된다. 소비가 낮아졌다. 생산성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2.5%라고 예측을 하면 어느 정도 뭐 2.3, 2.2, 하다못해 2.0. 요 정도 일단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1.6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의문점.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거나 혹은 경기가 하강이 될 것 같으면 금리를 인하해서 뭡니까? 경기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올라가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갈라치기를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요, 의문이 생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자, 지표 해석을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한 이후로 지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저를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지표 공부에 대한 어떤 레벨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지표는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만 일단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지표의 결과값이 경기가 좋게 해석이 되는지, 두 번째, 경기가 낮게 해석이 되는지,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 두 개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으시면 오늘같이 헷갈리시는 겁니다. 자, 경기가 좋지 않아요? 그럼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까 시장은 뭐예요? 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팽배하기 때문에 뭡니까?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급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잘못 배우신 거예요. 경기에 좋은가,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만 일단 판단하시면 됩니다.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지수입니다.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걸 해석이 되면 지수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기본이고 원칙이고 이게 베이스다. 이것만 딱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변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GDP가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월, 2월, 3월 달, 2024년 1, 2, 3월 달 미국의 매출이요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네. 경기가 나쁜 걸로 해석돼요. 그럼 시장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기준을 잡으셔야 지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뭐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기본적 분석이 안 돼 있으면서 차트만 보고 매매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기본적 분석이 기술적 분석을 모르고 기본적 분석으로만 매매를 한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키고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입을 하시고 실전 매매를 하셔야 이게 풀리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사에서도 금리 인하를 왜 지금 못할까? 요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 되게 쉽거든요.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첫 번째,
지금 현재는 고금리의 시대이고 두 번째 뭡니까? 고물가의 시대이다. 자, 지금 고금리입니다. 5.5%예요. 계속 동결하고 있죠? 금리 못 내리고 있어요. 5.5%예요. 물가는 뭡니까? CPI 기준으로 3.5%, 약 3.5% 정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3.5%로 제가 표현할게요. 자, 고금리니까 금리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낮추려면 시장에다 돈을 풀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죠. 이거 못해요. 고물가면 뭐예요?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죠. 자, 근데 고금리인데 금리 인상을 또 해요. 못해요, 이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자, 금리 인하를 하려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하려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뭡니까? 경기가 안 좋아야 된다.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야 되는데 뭡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노동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노동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뭡니까?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이클로 넘어가야 될까? 오늘 제가 좀 말이 긴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지금 GDP 발표한 지 지금 딱 2시간이 안 됐거든요. 지금 거의 최초 방송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항상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2022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자, 저는 본격적인 하방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일단은 저는 오늘 보고 있어요. 미 시장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하방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상으로는 일목 하단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밑으로 빠질 수 있고 막 눌림 조정을 주면서 뭡니까? 밑으로 빠지거나 위로 조금 올라서 밑으로 빠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대추세는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GDP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GDP. 물론 다음 달에 수정치가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네. 지금 1.6에서 많이 오르진 않을 겁니다. 예, 2.0 못 뚫을 거예요 아마. 자, 많이 지금 수정이 안 될 거다. 수정치도. GDP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GDP가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뭡니까?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GDP다. 분기 GDP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그냥 게임 끝난 겁니다, 사실은. 아, 미국 경제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표가 발표된 지 지금 2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스를 드릴 건데 자, 미국 경제가 표면으로 보면 좋다라고 해요. 좋다. 네. 자, 근데 왜 좋을까? 어떤 근거로 좋을까? 자, 표면상으로 보면 지금 노동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일단은 뭡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임팩트가 노동시장에 아직 이제 치지 못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지금 오늘 GDP 발표를 제가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내실은 뭐예요? 내실은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기사나 이런 거를 좀 하나 가져온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미국의 집값이요. 집값 네. 플러스 지금 렌트비. 근데 미국은 이제 그 전세가 없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모기지론이죠. 미국 모기지론은요.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때부터 변동금리를 쓰지 않고 고정금리를 씁니다, 여러분. 고정금리를 쓰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 변동금리를 쓰고 그 주기가 약 6개월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지금 고정금리를 쓰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고정금리에 픽스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다달이 월 나가는 금액이 딱 고정적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지금 렌트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CPI 발표 날 때, 그리고 내일 또 PCE 발표 날 때 이 렌트비도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갈 위험이 굉장히 높다. 거기다 뭡니까? 플러스 유가. 유가까지 지금 또 문제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럼 여기에서 페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예, 거의 강연의 수준인데 페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다.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지금 선택할 건 뭡니까? 금리 인상이에요, 여러분.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그널이 지금 뭡니까? 내실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돼 있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왜요? 2시간 전에 발표한 분기 GDP가 그 반증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자, 차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차트는 막 요동을 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미국 시장의 하락이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오늘 GDP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신 거, 네,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 일단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장이 어떤 식으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락 시장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수든지 매도든지 방향성만 일단 타면 되거든요. 요거 잠깐 더 해도 될까요? 네. 하락장이 왜 좋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들으세요. 매수장에서는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많이 못 먹어요. 근데 매도장에서는요, 여러분, 다릅니다. 매수장은요, 여러분, 자,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자, 일봉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23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수익을 많이 굉장히 보신 분, 인생 역전하신 분이 있겠습니까? 여기 없어요. 왠지 아세요? 매수랑 매도의 심리가 달라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다릅니다. 왜냐? 자, 많이 올랐네. 언젠가는 조금 떨어지겠지? 전고점 깼네. 그러면 언젠가는 좀 조정을 주고 떨어지겠지? 이거 전고점 깨고 계속 올라가네? 언젠가는 조정을 받겠지. 지나고 보면 뭐예요?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들어갔다 한들 여기에서 청산하고 나는 멈추거나 멈추면은 좋은데 여기에서 청산하고 더 가는 거 아쉬워하다가 여기에서 물려버리고 컷 당하고 뭡니까? 조정받고 여기에서 또 올라가는 거 지켜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이 정도 올랐으니 조금 떨어질 거야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못 먹습니다. 근데 매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매도는 자, 코로나 때를 일단은 보면 네. 금리 인상 때를 일단 볼게요. 예. 금리 인상 때를 일단은 보면요. 여기죠. 금리 인상 시기에는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그리고 이제 매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시장이 급락을 하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막 서킷이 걸려요, 여러분. 서킷 경험해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스닥 서킷 걸리면요, 여러분, 틱이 보이질 않습니다. 1초에 수백 틱이 가요. 1초에. 틱이 보이질 않아요. 서킷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자, 시장이 굉장히 무서워요. 현물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다 던집니다. 내일 나라 망하나? 이런 심리에서 그냥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요, 다 던집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선물하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매도 포지션을 사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그냥 급락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매수랑 매도의 시장 참여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장의 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 내기
좋은 그런 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저와 함께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목요일은 지금 일단 나온 거고요. 월요일 날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제 방송 좀 많이 들어주시면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GDP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